안양 부흥중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교사 고경환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실내 디자인 젠탱글 이어서 실기는 이제 다 한 학기 마쳤고요. 우리 젠탱글 패션 일러스트 작품 못 낸 친구들 내면 계속 제가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은 후문에 계속 비치할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논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논술 좀 정확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공지했던 페이지 수 중에서 딱 두 페이지만 하겠습니다. 83페이지하고 84페이지. 이 파트가 바로 이 근대미술인데요. 이 근대미술이 왜 그 미술 파트에서 가장 그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때 사진기가 발명이 됩니다. 사진기. 자, 이 사진기가 발명이 되기 전까지는 똑같이 그리는 거에 많이 치중을 했어요. 뭐 어떤 사물을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똑같이 그린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뭐 다빈치라든지 그리고 라파엘로 뭐 여러분들 그 천지창조 막 이런 거 알죠? 이런 정말 똑같이 그리는 걸 너무 잘하는, 색을 너무 잘 칠하는 천재 화가들이 생겨난 반면에 이 근대미술에는 똑같이 그린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진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가들은 그 사진기가 갖지 못한 또 새로운 방향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근대미술에서는 똑같이 그리는 것 외에 많은 그 화가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과학적인 근거도 쫓아오게 되고요. 또 사람의 그 심성을, 마음을 그려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근대미술이 갖는 의의가 이렇게 크게 됩니다. 전환기가 되겠죠. 뭐 그 이후에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20세기 이후에는 뭐 피카소도 나올 테고요. 그죠? 피카소, 뭐 이런 유명한 작가들, 응? 뭉크, 뭐 이런 사람들 알죠? 이런 사람들이 근대미술의 모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뭐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인상주의, 근데 인상주의가 또 뭐 후기인상, 신인상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진기가 발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화가들의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근대미술을 여러분들 논술의 주제를 삼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워포인트 볼까요? 자, 그럼 아까 판서에 이어서 근대미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문구는 굳이 제가 쭉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프랑스 혁명, 이제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왕이라든지 기사가 이제 주도했던 절대왕권,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원 형태였던 공화정이 수립이 되고 이제 그 사진기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이제 그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화가들은 되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사진기가 못 갖는 능력을 새로 하다 보니까 영웅, 서사적인 거, 그러니까 옛날 귀로만 전해 들었던 그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옛날 얘기 같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사진기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사진기는 있는 것만 찍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그걸 사진기처럼 재현하는 것은 사람밖에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는 그리스라는 이제 고대의 그쪽 분위기를 주제로 해서 뭐 정확한 균형이라든지 조함이 이런 것들을 정확함을 사진기에 가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없던 이야기를 그려내기 시작했죠. 그게 신고전주의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 다비드가 했고요. 이 다비가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작가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 위의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근대미술이라는 개념을 계속 정확히 알아야 돼서 제가 위에다 계속 넣습니다. 근대미술은 두 번째 그 장르로 사조로 낭만주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뭐 신고전주의보다 조금 더 나와서 그 옛날 고전에 있던 뭐 그런 것도 좋았지만은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런 역동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에 있었던 어떤 그런 최근에 있던 일들을 정말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역동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작가와 제리코와 드라큘라가 대표적인 작가고요. 이 낭만주의부터 그 사진기가 갖는 그 사실감에 작가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볼까요? 자, 역시 이 위에 근대미술 전체적인 내용은 같고요. 자연주의입니다. 이 자연주의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만큼 산업혁명도 근대 산업이 계속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갑니다. 농촌이 농업 이런 것들이 되게 퇴폐하게 되죠. 오히려 이제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농민이. 그래서 오히려 자연에서 얻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거를 대표적으로 우리 이 밀레라는 작가가 앞서서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이삭주는 여인들이나 밀레의 만종이 있죠. 사실은 그 밀레의 만종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밀레 만종 보면 옆에 그 이삭 바구니가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는 굶어 죽은 아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품을 이제 구입하려는 의뢰자가 너무 가슴 아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죽음이란 이런 거에서 어눌함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지우고 이삭 바구니로 고친 거죠. 정말 그 피폐했던 농민들이 그 자연에 연명할 수 있는 그 자연의 고마움을 상징적으로 그랬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밀레가. 다음 볼까요? 저사실주의. 굉장히 그 급변하는 사회성에서 그 쿠르베와 도미에는 그 사진기가 있는 그대로를 그리되 더 그대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찍는 거죠. 거기에 뭐 특별한 의미를 담거나 어떤 계획을 하거나 보다는 현실에 있는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도미에는 3등 열차 이 풍경 서민들을 위해 많이 찍었고요. 뭐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럼 사진기하고 이게 뭐가 차이냐면요. 사진기는 사진 작가가 멋있는 것만 분명히 의도해서 찍을 겁니다. 아름답고 이런 것들. 근데 어떤 생각의 전환으로 그냥 있는 그대를 찍는 거죠. 그리는 거죠. 네. 그게 사실주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수업을 하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할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논술을 위해서 요약을 해야 되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상주의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빛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빛이 변화를 시키는 사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빛에 의해서 변하는 사물을 그리는 거죠. 즉, 빛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시작이 인상주의죠. 르누아르가 역시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굉장히 밝죠. 빛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상주의요. 인상주의가 굉장히 좀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져온 파트이기 때문에 근대미술 중에서도 여기서부터 이제 두 작품씩 보이겠습니다. 모네고요. 여러분들 뭐 수련이라든지 연꽃 이런 걸로도 많이 알려진 작가일 겁니다. 이제 좀 우리가 다른 그림도 감상하기 위해서 건초더미라는 걸 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에 의해서 순수 갖고 있던 색이 변하는 그 변화, 순간적인 변화를 그리는 게 바로 인상입니다. 네. 모네 기억해 주세요. 자, 신인상주의. 자, 과학을 좀 가져왔어요. 과학의 어떤 현상을 가져와서 점으로 그렸습니다. 점묘법이라고 해서
그 점들을 찍으면 원색의 점이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면 그 원색의 점이 섞여 보이게 되죠. 그래서 투명한 혼색의 어떤 느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과학의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자, 신흥상주의 대표적인 작가 쇠라입니다. 아니에르의 물놀이. 자, 이따가 논술 보는 법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또 신인상주의 시냐크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원리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제 빛과 색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색을 나눠주고요. 빨간색이면 빨간색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빨간색 속에 숨어있는 노란색이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를 찾아서 분할을 하기도 하고요. 원색에 점을 찍어서 혼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했던 작가가 바로 쇠라와 시냐크입니다. 자, 이제 후기 인상주의 들어오면서 인상주의가 굉장히 극에 달하는데요. 세잔, 고후, 고갱.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이 사람들 그림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제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있지만은, 역사적으로나 봐서도, 돈 액수도 그렇지만 굉장히 값어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작가들과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빛과 색의 변화를 집중하면서 작가의 개성과 사실은 이제부터는 똑같이 그리는 거, 못 그린 그림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 그린 그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가가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형태는 찌그러지고 소실점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 보다는 작가의 개성과 작가의 마음을 그리기 시작하죠. 작가의 그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을 이제 화폭에 담기 시작합니다. 아주 최절정에 오르게 되죠. 자, 고갱이고요. 이 고갱은 의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히티라는 그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그런 오지의 그 원주민들을 그리면서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차를 마시며 이제 마차라는 편리함을 이용하던 그런 그 귀족들에게 새로운 충격이 되기도 하죠. 이런 깊은 자연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사실적으로 다큐멘터리처럼 그려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갱은 그런 인상주의의 한 장르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 파워포인트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파워포인트를 갖고 하긴 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프린트를 제공할 겁니다. 오늘 봤던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 계약을 하게 되면 등교를 하게 되면 나눠주겠죠.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프린트는 논술을 보기 전에 아마 7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배분을 할 거고요. 논술은 답안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답안지를 공개하는 이유는 이 논술이 사실은 형식이 없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고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명확한 어떤 채점 기준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4조 우리 했죠.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이런 것들 그게 바로 4조입니다. 그 작가는 아까 우리가 했던 다비드 그리고 모네, 시냐크 그걸 써주시면 되고요. 작품의 제목은 아르니의 물놀이 아까 같은 작품의 제목들 있죠.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이 봤던 작품의 제목들 여기 보면은 3등 열차, 건초더미, 클리시, 가스탱크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징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이걸 다 쓸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밑줄을 쳐줄 겁니다. 그때 가장 그 현실 사회 모습을 이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림 요거 인상주의는
그 격변하는 현실사의 모습을 이상하고 그대로 이건 좀 틀렸네요.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수정해서 다시 올릴 거고요. 그럼 파워포인트로 볼까요? 이것도 좀 틀리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프린트는 좀 좀 다듬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자, 특히 감상은요, 여러분들 그 느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 5번째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점수예요. 그림이 되게 아름답다. 안 되겠죠. 왜 아름다운지, 뭐가 아름다운지를 여러분들이, 색채가 아름답다. 파란색이 노란색이 조화가 아름답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감상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쓰시기만 하면 5번, 5번은 점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에서 우리가 소개했던 이 그림 총 10개 중에서 4개를 칠판에 붙이거나 TV 화면에 올릴 겁니다. 무작위로 뽑겠죠. 반장이나 부반장을 통해서, 회장이나 부회장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각 그림에 알려줬던 사조, 인상주의, 작가, 모네, 작품 제목, 아까 했던 건초더미 이런 거, 특징, 순간적인 빛의 변화를 그렸다. 감상. 나는 이런 시골의 전원을 그리는 작가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감상은 정말 멋있다. 짱 멋있다. 헐, 이렇게는 말고, 좀 그래도 논술이니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논술은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 실내 디자인도 해야 되고요. 수행평가로 젠텐걸도 하고, 그 이후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감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논술을 볼 때 그때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쳤네요.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하시고요. 네, 오늘도 과제는 없고 잘 동영상 보셨으면 제출 눌러주세요. 네, 3학년 여러분 수고하세요. 안녕. 여러분 잠깐만. 아까 우리가 수업하다가 인상주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이 좀 엉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실수 아닙니다. 저 보세요. 인상주의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게 미래엔에서 제공하는 교과서거든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 그냥 믿고서 실시간으로 한 거예요, 수업을. 그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있나요? 예. 34였죠. 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사실주의 설명이거든요. 사실주의 설명을 왜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그죠? 이 사람들 뭘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상주의는, 선생님 알고 있는 이제, 검정색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 라이브인 거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 막 울리고 난리 났습니다. 자, 이거 끄겠습니다. 자, 인상주의는, 물체의 고유한 색을 부정하고요. 야외라든지, 빛을, 할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빛, 이걸 이제 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상을 그대로 그려냄. 아니다. 인상을 그림. 작가의 심상이나 느낌이 포함되기도 함.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수정했습니다. 앞부분 논술 준비 이 부분 빼놓고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거니까 좀 잘 보관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